아침 6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제법 따뜻했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 커튼을 젖히자 아파트 단지 정원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참 예쁘네요, 저 꽃들. 오늘 산책할 때 사진 한 장 찍어둬야겠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기초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토너를 두드리고 크림을 바르고 비비크림으로 피부 톤을 정돈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용실을 30년 넘게 운영했던 덕분일까요? 피부 관리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괜찮아, 윤정자.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역시나 그 톡방이었습니다. 꽃보다 1103동. 말순이가 새벽 5시 반에 이미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얘들아 오늘 미세먼지 나쁨이래. 마스크 꼭 쓰고 다녀. 또 시작이구나 하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최말순,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정보통이죠. TV 아침 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 건강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서 단톡방에 공유하는 게 그 친구의 일과입니다. 가끔은 좀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워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나 오늘 정원 산책하려고 했는데 마스크 챙겨야겠네.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요즘 호흡기 질환 조심해야 한대. 어제 TV에서 봤는디 면역력이. 문장이 길어지려는 순간 박복순의 메시지가 톡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야, 아침부터 건강 강의는 좀 쉬어. 키읔 그래도 고맙다 이기야. 저는 웃으며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커피를 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참 좋아요. 세 명이 매일 아침 이렇게 안부를 나누는 것.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으며 딸은 미국에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단톡방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톡방을 들여다봤어요. 복순이는 여전히 욕 섞인 말투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간병하다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척하는 친구이죠. 말순이는 잔소리가 많긴 해도 그게 다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오전 10시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정원의 코스모스 사진을 톡방에 올렸습니다. 오늘 정원꽃 진짜 예쁘다. 말순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 이쁘네. 정자야, 네 사진 찍는 솜씨 좋아졌다? 복순이도 답을 보냈습니다. 꽃보다 네가 더 예쁘겠다. 키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쑥스러워서 답장을 보냈어요. 에이 복순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히읗.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을 먹고 나니 톡방이 또 활발해졌습니다. 말순이가 링크 하나를 올렸더군요. 얘들아, 요즘 골다공증 예방에 칼슘이랑 비타민 D 중요하대. 이거 한번 봐봐. 복순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볼게.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말순아, 네 어제 보낸 글에서 되를 되로 썼더라. 크크크 순간 톡방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말순이의 답장이 조금 늦게 왔어요. 뭐, 내가 언제? 그냥 빨리 쓰다 보니 그런 거지. 별거 아니잖아. 복순이가 다시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도 맨날 틀리는디 뭐 어때 톡방이 국어 시험도 아니고 크크 저는 휴대폰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복순이는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말순이는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잠시 후 말순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미안. 다음부터 조심할게. 문장은 짧았지만 왠지 토라진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바로 답을 보냈어요. 야, 뭘 미안해. 그냥 말한 건디 기분 나빴어? 말순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톡방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금삼이라는 표시만 떠 있고 말순이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어요. 복순이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자야, 내가 말을 좀 함부로 한 기가? 말순이 기분 상한 것 같은데. 저는 중재하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말순이도 금방 풀릴 거야. 우리 다 친한 사이잖아.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말순이는 더 이상 톡방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이불 속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톡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말순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부터 조심할게였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에이, 설마 이 정도로 기분 상하진 않았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톡 한마디로 서운해질 사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엔 다시 평소처럼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 작은 균열이 점점 더 커질까요? 다음 날 아침 톡방을 확인했을 때 말순이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좋은 아침, 오늘 날씨 맑대. 다행이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은 지나간 모양이에요. 저도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순아,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복순이도 답을 보냈습니다. 잘 잤어? 나 오늘 손주 보러 간다. 톡방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전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화장품 코너를 지나다가 새로 나온 립스틱이 눈에 들어왔어요. 산호빛 핑크색, 참 예쁜 색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색상 요즘 인기 많아요. 피부 톤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발라보시겠어요? 손등에 발라보니 생각보다 화사하고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술에도 살짝 발라봤어요. 괜찮네요.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립스틱을 발라봤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여러 장 찍고 그중 가장 괜찮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오늘 백화점에서 립스틱 샀는데 이 나이에 이 색 괜찮지? 솔직하게 말해줘.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너무 젊은 색은 아닐까,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복순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색은 예쁜디. 그 나이에 그건 좀 과하지 않나? 크크, 너 원래 자연스러운 게 더 예쁘잖아.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하다고? 복순이는 아마 솔직하게 말해준 거겠죠.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니까. 하지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야, 복순아. 요즘 트렌드 몰라? 요새는 나이 들어도 이런 색 많이 발라, 정자야.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자신감 있게 바르면 돼. 말순이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건 고마웠지만 왠지 더 불편해졌습니다.
복순이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복순이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야, 나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고 그냥 정자 얼굴에는 차분한 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트렌드가 뭐가 중요해.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최고지. 저는 휴대폰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묘하게 상하는 걸까요? 복순이는 제가 과하다고 했고, 말순이는 복순이가 트렌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그냥 립스틱 하나 예쁘게 샀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답장을 보냈습니다. 히읗히읗, 그렇구나. 고마워 얘들아. 난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샀어. 웃는 이모티콘을 붙였지만 사실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분 좋으면 그게 최고지 뭐 키읔키읔. 말순이도 답을 보냈습니다. 맞아 우리 정자 뭐든지 다 예뻐.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방금 산 립스틱을 다시 바라봤어요. 아까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색이 이제는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과한 걸까?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색인가? 손으로 립스틱을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솔직하게 말해준 거고 말순이는 제 편을 들어준 건데 왜 이렇게 속상할까요? 사실 제가 원했던 건 단순했어요. 우와, 예쁘다. 정자야, 잘 어울린다. 같은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어때서 내가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하지만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여 밥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뭐라는 프로그램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복순이와 말순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주가 오늘 할매, 나 학교에서 상 탔어. 그러는디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손주도 그래. 요즘 애들 진짜 똑똑해. 저는 그 대화를 보며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뭔가 끼어들기가 어색했어요. 손주 이야기는 두 사람이 나누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고 저는 제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보태겠어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그냥 립스틱 하나 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복순이와 말순이 두 사람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운 친구들이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솔직함이 마음의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68살. 이 나이에 립스틱 색 하나 고르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이 작은 서운함이 점점 더 쌓여갈까요? 휴대폰 화면을 켜서 톡방을 다시 봤습니다. 꽃보다 1103동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사이일까요? 화면을 끄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톡방은 여전히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말순이는 건강 정보를 올리고 복순이는 손주 사진을 공유하고 저는 좋아요 같은 짧은 답만 보냈습니다. 립스틱일 이후로 왠지 톡방에 뭔가를 올리는 게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오전 10시쯤 복순이가 갑자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말순아, 네 어제 보낸 그 건강정보 링크 있잖아. 그거 클릭했는디 이상한 광고 사이트로 넘어가던디.
말순이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았는데. 혹시 네 휴대폰 문제 아니가? 복순이의 답장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내 폰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잘못 보낸 거 아니가? 이상한 링크 보내지 말고 제대로 확인하고 보내든지. 화면을 보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복순이 말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말순이의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정보 공유하려고 한 건디 뭐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복순이가 다시 답을 보냈습니다. 말순아, 솔직히 말하는데 네 말이 늘 그래.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알겠는디 말이 꼬여서 사람 기분 상하게 할 때가 많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말순이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복순이가 답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 내가 손주 사진 올렸을 때 요즘 애들은 다 똑똑하지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손주만 특별한 거 아니라는 소리야? 나는 그냥 요즘 애들이 다들 발달이 빠르다는 뜻으로 한 말인디.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래. 말을 돌려서 하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재해야 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둘 다 좀 그만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잖아. 복순이도 말순이도 나쁜 뜻은 없었을 거예요. 잠시 조용했습니다. 다행이다. 진정되는 건가? 그런데 복순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자야, 니는 맨날 그래.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네 입장이 뭔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말순이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맞아. 정자야, 네가 제일 눈치 없이 말 돌리는 것 같아. 립스틱 일도 그렇고 우리한테 물어놓고 대답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럼 애초에 왜 물어봐?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내가 눈치 없다고? 말을 돌린다고? 저는 그저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을 뿐인데 립스틱 일도 그냥 솔직한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느껴졌구나. 나는 그냥 우리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였는데. 복순이가 답을 보냈습니다. 에이, 미안하긴 그냥 앞으로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는 거지. 말순이도 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다 성인인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 저는 휴대폰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렇다면 지금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까요? 복순아, 너는 입이 너무 거칠어.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르다고. 말순아, 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매일 건강 정보에, 날씨 정보에, 그게 다 고마운 건 알지만 가끔은 숨 막혀. 그리고 나는 외로워. 너무 외롭다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집은 너무 조용하고 자식들은 연락도 뜸하고 그래서 이 톡방이 나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지금 그마저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무섭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 후로 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누가 메시지를 보냈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말순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먼저 사과할게.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복순이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내야 할 것 같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다가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켰지만 웃음소리가 들리는 예능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톡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금 3. 세 사람 모두 읽기만 하고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톡방 이름꽃보다 1103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니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냥 평범하게 안부 나누고 사진 공유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내려고 손을 올렸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 뭘 잘못한 거야?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8살 이 나이에 톡방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톡방이, 이 두 친구가 제게는 그만큼 소중했으니까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말순이가 어제 올린 사과 메시지 이후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일금 3이라는 표시만 계속 떠 있었죠.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도 떨어졌고 계란도 없었어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왔어요. 어차피 마트 갔다 올 건데 뭐.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혹시 복순이나 말순이를 마주칠까봐 화장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거든요. 립스틱일 이후로 화장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걷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 최말순이었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그냥 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복도 중간까지 왔는데 돌아가면 더 이상하잖아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의 숫자가 9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말순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섰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옆에 섰다는 걸. 하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저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순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 반대편 구석에 섰어요. 말순이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눌러져 있었지만 한 번 더 누르는 척 했어요. 저는 층수 표시등을 올려다 봤습니다. 11층, 10층, 9층.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묵만 흘렀습니다. 말순이의 가방에서 열쇠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에서는 휴대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8층, 7층,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침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안녕, 이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죠?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복순이 들어왔습니다. 아, 복순이는 우리 둘을 보고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거두고 반대편 구석으로 갔어요. 1층 버튼이 이미 눌러져 있는 걸 확인하고는 손을 내리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5층, 4층,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말순이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복순이는 층수 표시를 보고 저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저희 세 사람의 흐릿한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3층, 2층, 복순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이가 가방 끈을 어깨에 다시 걸쳤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층, 띵,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가 먼저 나갔고 말순이가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벤치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왼쪽으로 말순이는 오른쪽으로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복순이가 멈춰 섰습니다. 어휴. 복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씨는 참 좋네. 그 말에 말순이도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복순이를 쳐다봤어요. 그러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순이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담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침묵. 날씨는 참 좋네라는 짧은 말. 그러게라는 더 짧은 대답. 그게 다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아파트 정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쉬었습니다.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남이야. 근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이 아니니까 서운한 거겠죠. 남이었다면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해서 이렇게 가슴이 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친구였으니까. 매일 아침 좋은 아침으로 시작하던 사이였으니까.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손주 사진을 공유하고 건강 정보를 주고받던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톡방을 열었어요. 일금 3.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 말순이의 사과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뭔가 써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해요? 어떤 말도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계란을 꺼내 선반에 놓고 과일을 씻어 그릇에 담았어요. 평소처럼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까 내가 먼저 인사했어야 했나? 복순이가 날씨 좋네 했을 때 내가 뭐라도 말했어야 했나?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닐까?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럽다. 저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랬었죠. 조용하긴 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으니까. 휴대폰을 들고 자식들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일로 바쁘고 딸은 미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연락하고 싶지만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순이와 말순이가 더 소중했던 거겠죠. 같은 나이대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 하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마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 날씨는 참 좋네. 그러게.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우리.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톡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꽃보다 1103동이라는 이름만 쓸쓸하게 화면에 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도 톡방을 확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아무 메시지도 없을 테니까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빨래를 널었어요. 평소에도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혼자라는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전에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행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부엌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내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추석 때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괜찮아,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정말 미안해, 엄마. 나중에 꼭 시간 내서 갈게. 그래, 알았어. 몸 챙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명절이면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 텐데 저는 혼자 전을 부쳐야 하나 싶었죠.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계란 한 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쪼그리고 앉아봤더니 반 이상이 깨져 있었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키친타월을 꺼내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겨우 계란 몇 개 깨진 건데 왜 이렇게 서러울까? 계란을 닦고 바닥을 닦고 그릇에 남은 계란들을 담으며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요즘 무릎이 자주 아픕니다. 나이가 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단지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톡방을 열었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순이의 사과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메시지 보냈다가 또 무시당하면 그게 더 서러울 것 같아.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퍽!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황급히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는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길게 거미줄처럼 퍼진 금이 액정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아, 이를 어쩌지.
손가락으로 금간 부분을 쓸어봤지만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면은 켜졌지만 금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마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겨우 휴대폰 액정 깨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은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쓸까? 금간 화면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 알림음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톡방에 새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복순이었습니다. 급하게 톡방을 열었어요. 금간 액정 때문에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휴대폰을 이리저리 기울여가며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봤더니 저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난 여름 단지 앞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복순이가 카메라를 들고 말순이가 브이를 하고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복순이의 메시지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좋았지? 손이 떨렸습니다. 금간 액정을 통해 보는 우리의 웃는 얼굴. 그래.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지. 사진을 확대했어요. 복순이의 웃는 얼굴, 말순이의 밝은 표정, 그리고 제 모습. 지금의 우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려고 키보드를 켰지만 금간 화면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 짧은 답장이었지만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말순이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이 복순이와 저만 메시지를 확인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금간 액정을 통해 보니 마치 우리 관계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금이 가 있는 것. 그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깨진 것.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 액정처럼 됐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금간 화면 속 우리의 웃는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처럼 다시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옆에 뒀어요. 혹시 말순이가 답장을 보낼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알림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금간 화면에 다시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복순이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때 좋았지? 좋았어. 정말 좋았어. 손가락으로 금간 부분을 쓸어봤습니다. 수리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까? 휴대폰 액정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관계도 수리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욕 섞인 말투지만 속은 따뜻한 그 사람. 말순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잔소리가 많지만 늘 우리를 챙겨주던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웃던 그 순간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보고 싶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보고 싶어.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톡방에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복순이의 사진과 제 짧은 답장, 그리고 읽음 이만 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금간 휴대폰 액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리센터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 금간 화면이 지금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차마 고치지 못하겠더군요. 오전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야. 복순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모퉁이 뒤에 멈춰 섰습니다. 누가 함께 있는 걸까요? 그러게. 요즘 힘들지? 말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복순이랑 말순이가 함께 살며시 모퉁이 너머를 봤어요. 두 사람이 우편함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웃으며 말하고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나저나 손주가 감기 걸렸다며? 괜찮아? 응, 이제 나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만 빼고 뒤로 물러섰어요. 두 사람이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들키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돌아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우편함 확인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1층 버튼을 누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만?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둘이서 화해한 거구나. 나만 빼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복순이와 말순이는 서로 화해했지만 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만 왜 이렇게 외면당해야 하는 거야? 소파로 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금간 휴대폰을 꺼내 톡방을 봤어요. 읽음이 복순이와 저만 읽었다는 표시.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복순이는 이미 말순이와 직접 만나서 화해했으니까요. 톡방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두 사람은 이미 현실에서 다시 친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뭐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나만 혼자였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 저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식들도 자라면서 점점 저와 멀어졌고 이제는 연락도 뜸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할 때도 손님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집에 돌아오면 늘 공허했어요. 그래서 복순이와 말순이가 소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 매일 톡방에서 안부를 나누며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톡방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가야 하나? 이 톡방에서 손가락이 톡방 설정으로 갔습니다. 대화방 나가기 버튼이 보였어요. 그래, 나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차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누르는 순간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초인종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일어서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박복순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복순이가 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정자야. 복순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복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응. 거실로 안내했어요. 복순이는 소파에 앉으며 비닐봉지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치 담갔는디 네 혼자 살면 담그기 힘들잖아. 그래서 좀 가져왔다. 고마워. 복순이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온 거냐? 아니.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자야. 나랑 말순이가 아까 만난 거 봤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나는 거짓말 마. 네 뒷모습 봤어. 우편함 가다가 돌아서는 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났어. 우편함에서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디 그게 다야. 화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대화는 했잖아.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 톡방에서도 답이 없고 너희 둘만 화해하고 나만 혼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순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야, 정자야.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화해 안 했어.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한 거야. 말순이도 불편해하더라고. 하지만 네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셋이 함께여야 의미가 있는 거지. 둘이서는 안 돼. 복순이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톡방 조용한 거 보면서 네가 보고 싶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아니야. 내가 미안혀. 내 입이 너무 거칠었어. 립스틱 일도 그렇고 네 기분 상하게 말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야, 네 휴대폰 액정 왜 깨졌어? 떨어뜨렸어. 수리 안 해? 나중에. 복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저 액정처럼 금 간 것 같다. 안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도 수리하면 되잖아. 우리도 수리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우리 셋이잖아. 복순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말순이한테 같이 메시지 보낼까? 저는 복순이를 봤어요. 보낼 수 있을까? 보내야지. 안 그러면 영영 이대로야. 복순이가 톡방을 열었습니다. 저도 금간 휴대폰을 꺼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라고 쓸까? 그냥 솔직하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복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만나자고 하자.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해. 응. 두 사람은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말순이가 답할까요?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복순이와 함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말순아, 나야. 복순이. 말순아, 나 정자야. 우리 셋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대로. 내일 오후 2시 단지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 부탁이야. 메시지를 보낸 후 두 사람은 휴대폰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읽음일이 읽음이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안 오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30분이 지났습니다. 딩. 알림음이 울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화면을 봤습니다. 알았어. 내일 2시에 갈게. 짧은 답장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복순이와 저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응, 정말 다행이야. 복순이는 잠시 후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 가볼게. 내일 보자. 복순아,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현관문을 나서던 복순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일 잘 될 거야. 응.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금간 휴대폰을 보며 말순이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하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해야 할까요? 망설이다가 기초 화장만 하고 립스틱을 집어들었어요. 그날 산 산호빛 핑크색 립스틱. 한 번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던 그 립스틱. 입술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괜찮네. 예쁜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윤정자, 오늘은 솔직하게 말하자. 네 마음 있는 대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단지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 복순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응.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오후 2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최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왔어. 앉아. 말순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컵을 들고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어요. 복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참 오랜만이네.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저도 말을 보탰습니다. 톡방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어요. 말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복순이가 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혀. 내 입이 너무 거칠었어.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눈치만 보고. 세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나 요즘 많이 외로웠어. 두 사람이 복순이를 봤어요. 남편 떠나보낸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가끔 옆에 누워 있는 것 같아. 밤에 잠깐 깨면 손을 뻗어보곤 해. 근데 당연히 아무도 없지. 그럼 너무 허전해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톡방이 나한테는 진짜 중요했어. 아침에 눈 뜨면 니들 메시지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거든. 근데 톡방이 조용해지니까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 말순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그랬어. 말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이 나를 잔소리꾼으로만 볼까봐 항상 걱정이었어. 건강정보 올리고 날씨 알려주고 그게 다 니들 챙겨주고 싶어서였는디 혹시 귀찮아할까봐 불안했거든.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복순이가 말이 꼬인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 아팠어.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복순이가 말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여, 진짜. 나도 그거 말하고 나서 후회했어. 저는 두 사람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평생 외로웠던 것 같아.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랑 살 때도 사실 많이 외로웠어. 그 사람은 말이 없었거든. 자식들도 자라면서 점점 멀어지고 미용실 할 때는 그나마 손님들이랑 얘기라도 했는디 은퇴하고 나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 텔레비전 틀어놔도 뭘 해도 공허해. 그래서 니들이 너무 소중했어. 톡방에서 안부 나누는 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 목이 메었습니다. 근디 립스틱일 때 그냥 예쁘다고 해줬으면 좋겠었어. 이 나이에 뭘 해도 과하다는 말 듣는 게 너무 서러웠어. 나도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말순이가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어깨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자야. 진짜 미안해. 네 립스틱 진짜 예뻤어. 내가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복순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혀. 과하다고 한 거. 진짜 후회했어. 사실 네가 예뻐서 부러웠나 봐. 나는 화장도 잘 못하는데. 세 사람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카페 안 나이 든 여자 셋이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참 후 눈물을 닦으며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디 왜 톡방에서는 그렇게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했을까?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톡방이 편하긴 한디 오해도 쉽게 생기는 것 같아.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톡방만 말고. 말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이자. 카페에서 복순이가 제 립스틱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오늘 립스틱 진짜 예쁘다. 그때 산 거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응, 잘 어울려. 진심이야. 말순이도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정자 제일 예뻐. 앞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녀.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세 사람은 웃었어요. 복순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셀카 찍자. 이 순간 남겨야지. 좋아. 세 사람은 가까이 모여 앉았습니다. 복순이가 카메라를 들고 말순이가 V를 하고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찰칵. 사진을 확인하며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쁘게 나왔다. 톡방에 올릴까? 그래. 복순이가 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 저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얘들아. 말순이도 답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카페를 나서며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정자야, 휴대폰 액정 언제 고칠 거야? 금간 화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내일 수리센터 갈 거야. 그래, 빨리 고쳐. 그 금 보면 마음 아파. 응.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금이 가도 괜찮아. 우리 다시 이어졌으니까. 세 사람은 단지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손을 맞잡고 걷는 우리를 보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톡방을 열었거든요.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침 운동 다녀왔어. 너희들도 건강 챙겨. 좋은 아침. 오늘도 파이팅. 톡방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꽃보다 할매단. 말순이가 바꿨어요. 어제 세 사람이 함께 투표해서 정한 이름이었죠. 꽃보다 1103동보다 이게 더 우리 같잖아. 말순이의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커튼을 젖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혼잣말을 하며 화장대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기초 화장을 시작했어요. 토너를 두드리고 크림을 바르고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산호빛 핑크색.
망설임 없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쁜데? 오늘도 괜찮아, 윤정자. 오전 10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얘들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내가 김치찌개 끓일게. 좋아. 나 반찬 가져갈게. 나는 과일 깎아갈게.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톡방에서만 만나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봤어요. 여전히 액정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수리센터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 미뤄졌어요. 아직 고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금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일지도 몰라요. 과일을 씻고 깎아서 용기에 담았습니다. 사과, 배, 귤. 복순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이에요. 복순이 집으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말순이를 만났습니다. 정자야. 말순아. 두 사람은 함께 복순이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복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집안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와, 냄새 좋다. 그치? 얼른 앉아.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반찬, 과일.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 복순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사실 간을 좀 세게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딱 좋아. 말순이가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진짜 좋다. 혼자 먹을 때랑 완전 다르네.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밥도 더 맛있고. 저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자.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래, 좋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복순이가 씻고 제가 헹구고 말순이가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말순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팀워크 좋네. 당연하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단지 소식. 그리고 때로는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외로워. 밤에 혼자 있으면. 복순이의 말에 말순이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디 니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좀 나아져.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참 큰 위안이 돼.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복순이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정자야, 휴대폰 액정 진짜 안 고칠 거야? 금간 화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고쳐야지. 근데 아직은. 왜? 이 금이 우리를 기억나게 해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고쳐. 우리는 이제 괜찮아. 앞으로도 조심할 거니까. 응.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금간 액정을 한참 보았어요. 복순이와 찍었던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금 때문에 사진이 반으로 갈라져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깨져도 괜찮아. 우린 다시 이어졌으니까.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톡방을 열었어요. 오늘 만나서 좋았다. 나도. 다음에 또 만나자. 저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얘들아.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야,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진짜 키읔키읔. 복순아, 너 말투 좀 키읔키읔키읔 근디 맞는 말이야.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웃음이 났습니다. 복순이의 욕 섞인 말투,
말순이의 잔소리 섞인 걱정. 이제는 그게 다 사랑스러웠어요.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가득했고 휴대폰 톡방에는 친구들의 따뜻한 메시지가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아침의 설렘, 점심의 웃음, 오후의 따뜻함, 그리고 이 모든 걸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는 것.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 행복하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살 이 나이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식들은 연락이 뜸하고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하며 나이가 들어가는 게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금이 가도 깨져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휴대폰을 켜서 배경화면을 봤습니다. 금간 액정 너머로 보이는 우리 세 사람의 웃는 얼굴. 내일 수리센터 가야겠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이 금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화해의 기억,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는 다짐.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톡방에서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가 올 겁니다. 복순이의 욕 섞인 농담도 들릴 거고 말순이의 건강 정보도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며 말할 겁니다. 오늘도 괜찮아, 윤정자. 세 사람은 이제 알아요. 톡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웃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 꽃보다 할매단. 우리는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금이 가도 깨져도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 니들 보고 싶다. 나도 오늘 저녁에 만날까? 좋아. 내가 저녁 준비할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을 하며 화장대로 갔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금간 액정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수리는 다음 주에 해야겠다. 아직은 이대로 두고 싶었거든요. 이 금이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복순이와 마주쳤어요. 정자야. 어디가? 마트 가려고. 저녁 준비해야지.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말순이도 만났어요. 어머, 너희들도? 응, 같이 가자.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예전에 그 어색한 침묵은 없었어요.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층에 내려 단지 정원을 지나며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날씨 정말 좋다. 말순이가 답했습니다. 그러게. 가을이 참 예뻐. 저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도 예뻐. 세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작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금이 가도 깨져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꽃보다 할매단.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